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50억 개 이상의 페트병이 배출됩니다. 이번 연구에서 저희는 이 페트병을 빈만을 이용해서 수소로 전환하는 촉매를 개발하였습니다. 98% 이상의 페트병을 수소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연구 내용을 전달받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내 연구진들이 무려 폐플라스틱의 98%를 수소로 전환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한국 연구자 중에서 가장 노벨상에 가깝다고 평가받던 현택한 교수님과 고려대 이병현 교수님, 이찬호 연구원들이 이제 공동 연구로 진행된 연구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기 어렵겠지만 단 1g으로 시간당 3.7리터의 수소를 생산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CS에 갔을 때도 현대그룹의 가장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로의 대전환이었습니다. 세계 정상급 기업인들조차 현대차가 미래를 걸었다, 혹은 자동차 그 이상의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 정도로 수소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항구 자동차 융합기술원 원장님은 앞으로 한 3에서 5년 정도 동안 수소 기술이 현대차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국뽕을 싹 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요, 대한민국의 수소 기술은 세계 정상급입니다. 하지만 이 수소차의 가장 큰 공학적인 문제는 바로 가격입니다.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게 필요한데, 여기에는 촉매라는 게 필수예요. 촉매는 화학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게 해주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그냥 놔두면 화학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니까 최대한 빨리 수소를 만들어주는 촉매가 여기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 백금이라는 어마무시하게 비싼 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수소 연구의 핵심은 백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백금을 조금만 쓰도록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적은 양의 백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적은 양을 쓰면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적은 양의 기름을 쓰면서 멀리 가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돼요. 너무 어렵잖아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초콜릿 가루가 아주 조금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초콜릿 가루의 가격은 거의 금 수준으로 비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너무 작은 양이라서 빵에다가 이제 손으로 착착착착착 뿌려도 초콜릿 맛이 잘 안 날 거예요. 제대로 이제 빵에 이제 넓게 퍼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분산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한정된 양의 초콜릿으로 최대한 빵이 초콜릿 맛을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요? 이러면 어떨까요? 빵 반죽 상태에서부터 초콜릿 가루를 다 뿌리고요, 엄청 분산시킨 다음에 막 섞어가지고 구워버리면 빵 사이사이에 초콜릿 가루가 들어가서 그래도 초코 맛이 상대적으로 좀 더 풍부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백금 촉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원자 하나하나가 모두 개별적으로 분산되어져 있다면 촉매의 활용도가 극대화가 될 겁니다. 아주 적은 양의 백금만 쓰고도 가격은 저렴하면서 성능은 좋아지겠죠. 하지만 촉매는 빵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섞고 굽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고온 고압의 복잡한 합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구진은 별도의 전기 에너지나 열 에너지 없이 태양 빛만을 이용해서 그것도 상온에서 해냈습니다. 어떻게 했냐? 인터뷰를 한번 보시죠. 페트병을 KOH라는 수용액에 녹이고서는 저희가 개발한 이산화 티타늄 기반의 방촉매를 분산시키고 빛을 비춰주게 되면은 이 페트병의 에틸렌 글라이콜과 테레프탈릭 액시드 성분이 모두 수소로 전환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빵 사이사이에는 구멍이 있잖아요. 공기가 나간 자리가 있잖아요.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산소가 있다가 빠져나가면 구멍이 생깁니다. 연구진은 이런 구멍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태양빛을 쏴서 이 구멍을 표면으로 이렇게 막 몰아줬어요. 그러면 구멍이 전부 이 표면에 있게 되겠죠? 이렇게 몰아준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금속을 넣어준 거예요. 빵 구멍 하나하나를 빵 표면으로 다 이동시키고 그 구멍을 싹 메워줌으로써 밀도 있는 빵의 맛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조금 더 멋지게 말하면요, 표면에 노출된 산소 결합을 금속 결합의 자리로 이용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플라스틱을 수소로 만들 수 있는데 40시간 동안 98%의 플라스틱을 수소로 전환하는 미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현존하는 가장 우수한 촉매보다도 무려 10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연구진도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기술은 개발했지만 이 기술을 공장처럼 커다랗게 이렇게 짓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실험실에서 되는 것과 공장에서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과학은 100개 중에 1개를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공학은 이 성공시킨 1개를 양산화하고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은 그 첫 번째 발을 떼고 세계 최고의 효율을 보인 것이죠. 실제로 이번 연구의 일저자 이찬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합성법 같은 경우에는 태양빛만을 이용해서 산업적으로 중요한 다양한 원자 분산 촉매를 쉽게 합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합성법을 이용한 원자 분산 백금, 이산화티타늄 촉매의 경우 광 촉매적 수소 발생 반응에서 시간당 3.7리터의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나타낸 것을 확인하였고, 기존에 보고된 세계 최고 효율보다 10배 이상 높은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연구는 플라스틱을 수소로 전환시킨다는 부분에서 친환경적인 연구기도 하거니와 고려대 이병헌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종류의 물질들에 법령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를 두고 서울대 현택환 교수님도 산업적 규모의 확장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런 연구들이 결국에는 빛을 보기 위해서는 산업적인 활용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야, 그러면 이런 기술들 어디 쓸 수 있을까? 플라스틱을 수소로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등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원리를 통해서 수소 생산의 효율을 높이게 된다면 아마도 수소차에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 가지는 것, 그래서 이런 연구 어디에 쓸 수 있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뀌냐니까요. 저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현기차와 대학 그리고 연구원들이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 같은 혁신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현기차를 엄청나게 얕잡아 보시더라고요. 현기차는 그런데 저 돈 안 받았습니다. 돈 안 받았습니다. 강조할게요. 돈 안 받았습니다. 현기차는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추고 있고 미국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저는 미국 여행에 갈 때마다 차를 렌트를 하거든요. 근데 매번 뭐 포드라든가 토요타를 렌트를 하다가 최근에 갤럭시 S24 언팩 때문에 기아 EV6를 렌트를 했거든요. 근데 와, 진짜 대단했어요. 비슷한 급의 모델 Y보다도 훨씬 좋았고 그 직전에 렌트했던 닛산보다도 훨씬 좋았어요. 현기차의 UI, UX 이런 편의성들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에 굉장히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현기차가 수소차로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고 게임 체인저를 등극하겠다는 그런 대전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회의적이시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현기차의 기술력과 그 위상을 과거의 그것으로 보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의 현기차는 잊으셔도 될 것 같고 수소로의 대전환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오늘날의 연구 결과가 수년 뒤에 싹을 틔울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감사합니다.